자, 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이니까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에 저희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슈, 한미 반도체까지. 자, 두 번째 이슈로 다가온 거는 한화그룹의 정확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명명된 것 같은데 대규모 유상증자 3조 6천억 원입니다. 시장은 일단은 조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5% 급락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6%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공시를 보면서 저번 주에 다뤘던 삼성 SDI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의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의도는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종목 토론실이나 이 뉴스 댓글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상법 개정안이 개정되기 전에 좀 경영진들께서 그런 결정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투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 주가의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상증자는 전 단기적으로 악재다라고 보고 있고 제3자 유증 말고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앞에서 김유정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인데 저는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네. 주주 배정을 한 다음에 실권주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가져가 주는 거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는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낙동과 오리알을 만든 거죠. 좀 네. 강하게 말하면은. 그다음에 오히려 이 방산주를 신규로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되고 있고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채무상환 자금이나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 자금에다가 탑업인 취득 자금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로지 다 신규 접근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일단 뭐 시간이 상한가 같고 오늘도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간의 하한가. 네, 시간이 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 에어스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뭐 현대 로템이나 뭐 LIG 넥슨 이런 종목들은 기관의 순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아쉬운 뉴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상증자 금액도 적지는 않지만 또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화 측에서 밝힌 바 호주의 방산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산, 조선, 우주를 아우르는 투자를 더 늘리겠다. 그런 금액 치고는 3조 6천억은 크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하지만 시장의 일반 유증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거고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회사의 부채를 까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는 건 가장 최악이고 네. 이 기업 같은 재무 경우 구조가 안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혹은 투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용 등급이 낮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유상 증자를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진행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방산 쪽에서 가지고 있는 큰 우려 중 하나가 지금 방산에 대한 수주가 끊기면 어떡하지가 지난 최근 1, 2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에 대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유럽 쪽에 대해서 증설이라든지 혹은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는 이미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다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어요. 다만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규모가 규모인 만큼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시장 자체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삼성 SDI를 다뤘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깜깜이 공시. 아직도 그 못된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당황스럽고 황당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확 때려버리니
대응이 안 되잖아요. 물론 시간의 거래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의 거래가 있어도 그때 이제 대응 자체는 하한가에 걸려 있다 보니까 대응하실 네, 수 있는 거래도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투자 심리들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하나이어로 쪽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방산이라는 산업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네. 좀 우리나라의 방산 섹터 역시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조금 더 투자는 밀어두자.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 넥스원 현재 매수에 대한 방어가 조금 들어와 있더라도 방산이라는 섹터가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라 군집성을 이루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따라 올라갔던 상황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들의 밸류 자체가 유럽 방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이전보다는 덜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 역시도 조금은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사는 국가의 힘이죠. 국력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용하게 키워야 되는 분야인 건 맞죠. 근데 받아들이는 상대국 입장에서 물론 수입도 해요. 하지만 전적으로 타국에 자기 국가의 보호를 다 맡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뭐 유럽하고 뭐 폴란드 뭐 루마니아 막 수출 뭐 자주포 우리 맨날 뒤에 그림 그려주고 네. 조금 과하다 싶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또 사달이 생기고 해서 물론 저희가 이제 약간 주의 당부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방산과 광산 이 자원물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때 보면은 광산 개발 막 리튬 뭐 금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나라가 안 준다니까. 그걸 쉽게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안쓰럽습니다. 그럼 전략을 이제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저도 참 이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군인 출신이고 또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병장제대가 아니라?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 몰랐네.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네. 저 역시도 뭐 K9 뭐 사격 뭐 기동 훈련이나 이런 거 참여했기 때문에 아, 네. 정말 그 우수성을 좀 좋게 판단하고 있고 포병병과였어요? 포병 병과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잘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리스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증권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정말 방산을 잘 수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가 전임자에도 불구하고 현임자 국방부 장관도 이제 방안을 좀 취소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증만 아니어서 저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유럽에 대한 방위를 챙기는 거면은 당연히 뭐 독일의 뭐 PZF나 그건 자주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가성비 높은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절반의 가격에 리드 타임도 절반이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라템 같은 경우도 현지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다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마크롱 대통령 말 맞다나 그래 우리 유럽 사람이니까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처럼 독일의 자주포를 쓰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매도가 나와야 됐거든요.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 발언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방산 기업들의 외국인과 걔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자주 물품에 대한 가성비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외국인과 계속 수급이 돌변했다는 것은 그들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방위 산업에 대해 성장성을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기간 산업이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국의 보안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좀 바꿀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가 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박자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급락을 하고 또 주말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일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뭐 반등을 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밑을 봐야 되냐? 뭐 사실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죠.
네, 김시윤 팀장의 전략은 방산주에 대해서 방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금은 쉬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가 방산도 한화하고 뭐 다 여타하고 좀 구분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둘 되면 다 쉬어가는 게 맞지 맞다. 방산 않을까라는 전체 생각입니다. 섹터로 봤을 때 그 이유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 이제 하나여러 같은 경우에는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이라든지 혹은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고 LIG 넥스원은 이제 방산 플러스 로봇에 대한 부분들,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함께 그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 방산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다만 최근 방산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전만큼의 랠리가 나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매력적으로 보였던 종목군이 하나에어로라는 기업이었다는 점들 그리고 네. 대장에 대한 역할을 진행했던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여기서 이 종목의 주가의 하방이 조금 더 견고하게 다져주거나 혹은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 역시도 함께 따라가지 못할 흐름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방산이라는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59만 원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래 하방이 조금 더 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이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주봉상을 보면은 5주선을 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 라인대를 크게 깨웠던 상황들 그럼 11선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55만 원 라인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월봉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거래가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들 여기서 크게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조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보자에 대한 의견들 다른 방산 종목군들 역시도 지금 하나에어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잡히기 전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가 결론이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에 대한 수급들이 삼성전자나 반도체로 또 가고 있습니다. 또 쏠림이죠. 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 다른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도 짧게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선을 좀 분산시키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자, 뭐 특별히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다음 주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방산 쪽은 뭐 현재 상황이 그렇고 뭐 평가를 하자니 이미 뭐 하여튼 그래요. 좀 말씀은 드렸던 것 같으니까 참고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여행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춘풍이 불기는 시작합니다. 날씨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마음의 날씨가 아직 풀리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허용 이 얘기가 나왔나 보죠.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통은 무비자 관광객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2월 중에 대규모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를 허용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관세 무풍지대 이야기 나오면서 엔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신규적으로 어떤 텐센트 임원 출신의 분이 비등기 임원에 취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한알령 해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증권 전문가분들 한다면 관세청이나 코털 홈페이지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 수출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다른 대륙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미국 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화장품 수출 동향이 증가됐다는 뉴스 나왔고 글로벌 리서치를 봤을 때도 2025년에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이상의 성장성 예상이 된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종목들도 뭐 ODM을 비롯해서 대장급 종목들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뭐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종목들까지도 지금 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화장품을 보통 이제 소비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음식료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는 뭐 내수 소비도 있지만 수출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원재료 가격 올리면서 실적이 개선된다고 보다 보니까 이 내수 소비와 관련인 수출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일단 개장 직후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네.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런 종목들도 바닥 대비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앞에서도 유정 아나운서가 이제 관광객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바는 관광객이 50% 증가한다고 해서 뭐 매출도 50%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자리를 떠나서 통계가 뭐 3월 말에 재집계 돼서 나왔을 때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고 들어온 데이터 봤을 때는 유입되는 입국자 수에 정비를 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뭐 APR하고 그다음에 또 화장품 뭐였죠? 한국콜마 말고 또 뭐 코스맥스나 뭐 실리콘투나 네, 뭐 실리콘투. 네, 이런 쪽. 실리콘투를 어제 좀 시세가 움직여서 다루긴 했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면은. 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인가 혹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슈가 불거졌을 때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화장품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가 여전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들의 화장품 자체가 퀄리티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가 좋은데 가성비는 좀 좋은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가에 대한 화장품 이미지였다면 점점 퀄리티가 올라오게 되면서 네. 거의 다이소 화장품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애국 소비를 꺾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스토리에 대한 센티적인 스토리는 좋을 수가 있긴 하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주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랠리를 이전처럼 이제 이전만큼의 랠리를 이어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움직이는 단기적인 플레이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앞서서 이제 3분기부터 무비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네. 이제 면세 쪽에서도 사후 면세 쪽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군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곤 있어요. 그래도 네.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를 보면 최근 이제 단체보다는 뭐 20대, 30대 이제 개별적인 여행이 조금 더 많이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면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영이라든지 혹은 개별적인 옷가게에 가서 이제 따로 면세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를 보게 되었을 때도 이제 뭐 현대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사후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니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홀드율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뭐 좋긴 한데 VIP가 감소하면서 매출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매출단은 좋아질 수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이제 무비자를 진행을 하면 제주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본토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 중국인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일부 또 센티멘털상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카지노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옥석을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현재 중국인이라는 이 모멘텀만 가지고 어떤 섹터 좋다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오길 기대하는 거죠? 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저는 한 3시간도 떠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간에? 네, 저는 이제 근데 수동 시국이 네. 이런 상황인데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뉴스를 딱 말씀드릴 때 어떤 정치 색깔이 나올까 굉장히 좀 무서운데 네. 이제 우리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 아시잖아요. 어떤 여당이랑 야당이 어느 나라랑 좀 친한 성격인지 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 무비자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방문하는 방문객 수만큼 매출이 고지고대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증권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환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리오프닝 봤을 때 여행도 들 수 있고 면세점, 카지노,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데 일단 굵은 맥을 봤을 때 관광객이 50% 증가한다고 해서 매출이 50% 증가하지 않습니다. 뭐 카드사 매출 보면은 관광객은 50% 증가했는데 카드 소비 금액은 10% 증가했다. 이 뉴스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들도 어떤 경기 성장이 있어야 돈을 쓸 텐데 중국에서 꾸준하게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경제 발전 좀 미비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카지노나 면세점, 백화점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잘했는데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홈플러스의 파산 덕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의 매출처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호텔에 방문해서 뭐 식사 비용보다는 이 카지노 방문 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한 거는 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비를 증가를 하기보다는 이 드랍률 어떻게 보면은 드랍률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딜러가 잃었을 때는 그 카지노가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리오프닝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기대치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식견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그러면 뭐 선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하고 선택? 뭐 이제 굳이 없으면 일부러 굳이는 짜증- 없습니다. 굳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있습니다. 있으면 오케이, 뭐. 저는 일단은 화장품이랑 미용기기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면세점과 카지노랑 백화점은 만약에 거래 대금이 붙으면 말씀을 드리고 네. 나는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뭐 하나투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증명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미용기기 쪽에서는 뭐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를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실적으로만 줄을 세웠으면은 저는 뭐 클리오나 VT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과대 낙폭 갖고 왔으면서도 실적 훼손이 덜 나오고 있으면서도 우리 김신 팀장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보다는 미국의 소비 패턴을 집중해 봤을 때는 일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저는 APR이랑 실리콘투 보고 있는데 APR은 좀 이미 시세가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접근할 화장품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실리콘투 가장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 킥 이슈킥이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지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